약선본추학 2 제8강 약재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약재는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천폐모라고 하는 약재와 강황, 구기자, 국화, 백합, 결명자, 이 6가지를 크게 놓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좀 부지런히 가기는 가겠지만 그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놓치지 않고 갈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한번 들으라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온라인에다가 이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 바꿨습니다. 뭐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이게 생긴 건 좀 비싸게 보이게 하는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9,000원 정도? 18,000 얼마에서 19,000원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쌈지막하지만 녹음을 한번 해봤더니 그래도 뭐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선 본추학은 이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럼 첫 번째 천폐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폐모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난초가죠. 난초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냐면 이 천폐모의 뿌리 부분이 바로 그림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말 그대로 천폐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이 개천이잖아요. 이 개천에서 습지가 많이 있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천폐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산꼭대기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 강가나 호숫가, 이제 이 물들이 흐르고 있는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고, 또 뻘 같은 곳에 자라는 게 아니라 모래밭 같은 곳에서 이제 자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지 바른 곳에 햇빛을 맞으면서 물길이 있는 곳에서 자란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천폐모가 이제 약재 형태로는 이제 뿌리 부위를 사용을 하지만 줄기와 이파리와 꽃과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역시 제 생각으로는 이 줄기, 이파리, 꽃, 열매 한꺼번에 다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을 만한 시기가 과연 어떤 시기인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고, 뭐 일반적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약재로 쓰고 있는 이런 그 꽃들 같은 경우나 이파리나 줄기나 그 뿌리 같은 부분들을 좀 이게 아무 맛이 없는 걸 한다면 그냥 먹어도 되는 거지만, 이제 쓴맛이 있다든지 매운맛이 강한다든지 떫은 맛이 강하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뜨거운 물에다가 데치는 방법으로, 물론 약간 중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을 좀 넣은 물에다가 팔팔 끓여서 데치 가지고 다시 찬물에다가 담궈 놨다가 물기를 제하고, 그래서 뭐 참기름이나 약간 소금 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 먹게 되어지면 그 자체로서 상당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위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여 선생님도 입장하셨군요. 예, 권재인 선생님 처음 들어보셨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천폐모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오래된 기침에
예, 가래가 말라서 잘 나오지 않을 때, 예, 폐에 열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폐 쪽의 질환들, 호흡기 계통의 질환들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알고 보면은 지금 그 전염병의 코로나19 같은 경우들도 알고 보면 이제 폐 쪽으로 그 활동 범위가 가장 지대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의료보험이 가장 많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쪽이 상기도염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 감기 계통, 호흡기 계통의 부분이 의료보험을 통해서 가장 많이 지불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흡기 계통에 관련된 약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호흡기는 우리가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죠. 1학년 2학기 때 공부를 할 때 호흡기 계통의 가장 좋은 부위는 어떤 부위라겠어요? 식물의 뿌리, 줄기, 이파리, 꽃, 열매 중에 어떤 부위가 호흡기 계통에 호흡기를 촉촉히 적셔주고 또 폐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어떤 부위입니까? 뿌리입니까? 줄기입니까? 이파리입니까? 꽃입니까? 열매의 과육입니까? 아니면 씨앗입니까? 대체적인 부분으로 예, 맞습니다. 바로 과일들의 과육 부분이 폐를 촉촉히 적셔주는 역할을 하고 그 과육 중에서도 하얀 색깔을 띠는 열매가 바로 이제 호흡기 계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건강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매 종류를 좀 많이 먹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작은색 열매들 같은 경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매들 같은 경우는 이 항산화 성분과 이런 그런 항산화 성분에 의해서 이제 그 면역 기능과 관련되어진 부분들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염병들이 돌고 호흡기 계통의 질병들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런 열매들이나 과일들의 과육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하시고 잘 사용을 하시고 가까이 두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천폐모는 주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가래가 말라가지고 또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폐에 열이 있어서 이제 잔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그 만성 기침을 한다든지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이제 노인성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린이들도 오랫동안 자고한 기침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폐가 건조해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마른 기침에 대한 부분과 가래가 이제 붙어서 잘 나오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럴 때는 바로 천폐모를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폐모하고 지모는 거의 짝꿍이에요, 짝꿍. 그래서 폐모가 남자라고 한다면 지모는 여자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폐모와 지모를 함께 쓰게 되어지면 폐에 열을 내리면서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 둘은 폐모를 쓰려면 지모하고 같이 쓰시는 게 좋아. 그리고 지모를 쓰는 경우에는 또 이 폐모와 같이 쓰면서 폐에 열을 내리고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포공령과 어성초를 함께 이 폐모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폐에 이제 뭐라 합니까 종양 같은 그런 이런 부분들에도 역시 포공령과 어성초를 같이 쓰면 좋겠다. 그리고 사삼과 맹문동을 쓰게 되어지면 사삼도 역시 그렇고 맹문동도 그렇고 폐를 윤택하게 하는 그 효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폐모를 만나게 되면 폐를 윤택하게 해서 가래가 더 잘 나오게, 그래서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 기침에도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배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설기락에서 이 배와 배를 같이 쓰게 되어지면
역시 담을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폐를 촉촉히 적시면서 음을 길러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폐모와 맹문동을 같이 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폐를 윤택하게 하면서 양을 길러낸다고, 음을 길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뜨거운 그 오두는 이제 부자의 대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도 뜨거운데 오두는 아주 뜨거워요. 강렬하게 뜨거워요. 그런데 이 강렬하게 뜨거운 부분이 만약에 폐모하고 같이 쓰게 되어진다면 그 안에도 가래가 말라가지고 기침이 잘 안 나오고 또 폐에 열이 있게 되는데 그 열이 더 치성해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천폐모는 오늘 기억을 하실 때 기침 가래, 그다음에 폐의 열을 내린다. 지모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다. 이제 이 부분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모산 같은 경우에도 폐모와 지모 이 두 개가 같이 섞어서 이제 물에 타먹게 되어지면 폐에 열을 내리고 가래가 있는 기침을 멈추게 폐를 윤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폐모가루 한 2g하고 지모가루 2g을 따뜻한 물에다가 이 차처럼 이렇게 섞어가지고 딱 놔두면 가루가 밑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위에 맑은 물, 그 우러난 물만 이렇게 홀짝홀짝 드시다 보면 그 기침을 멈추게 하고 폐를 윤택하게 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귀찮다 그런다면 이제 약간 이렇게 우려낸 그 물로 가지고 뭐 이제 다른 일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천폐모는 폐에 열을 내리고 가래를 삭히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강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가 빠르죠?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제가 얼마나 뭐 1시간을 끌게 될지 2시간을 함께 거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폐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아니라서 그냥 좀 빨리 후다닥 하고 넘어갔습니다. 강황은 그 생강강자의 누루황자죠. 그래서 황금색 생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강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연구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한 7,000건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역사도 거의 뭐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단한 3,000년이 뭡니까?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황은. 그래서 그 유래를 보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그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때 이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제 선물로 이제 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 황금이 아니라 그때는 강황을 먹는 황금으로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통했대요. 그리고 그만큼 강황이 금과 같이 소중하고 금과 같은 값어치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황금 유황과 모략을 했을 때 그 황금은 광황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어떤 부위에서는 정설로 이야기를 되고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강황과 같은 식물체인데 그 식물체에서 나오는 부위에 따라서 어떤 건 황금이라고도 하고 어떤 것은 울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이 이야기가 100% 맞지는 않고 뭐 한 90%를 맞고 10%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강황은 이 근경이기도 하고 줄기 뿌리이기도 합니다. 근경과 줄기 뿌리가 바로 강황이고 그 다음에 울금은 덩이 뿌리예요. 줄기에 뿌리에 달려 있는 궤근이 바로 강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강황은 쭉쭉 뻗어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쭉쭉 뻗어나가는 부분에 붙어 있는 건데 울금 같은 경우는 쭉쭉 뻗어나간 끝에 부분에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귀근처럼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 본다면은 더 뻗어나갈 것이 그만 뻗어나가고 거기서부터 모아지고 있는 지금 그 울결대에서 멈춰지고 있는 저장되고 있는 그런 형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힘이 이제 뭉치고 있는 그런 그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울금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울금과 광황을 보게 되어지면 강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속이 거의 황금색이잖아요. 생강처럼 그리고 아주 맵습니다. 더 매워요. 매운 반면에 울금 같은 경우에는 속이 이렇게 황금색이 아니에요. 약간 회색빛 쪽이 도는 그 흰색 계열이에요. 흰색 계열이면서 맛도 그렇게 이 그 강황에 비해서 맵지 않는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꽃은 이렇게 흰색 꽃도 있고 다른 색 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흰색 꽃을 이야기하고 꽃도 이렇게 클 뿐만 아니라 이파리도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강황은 상당히 신기하기도 한데 이파리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 한다면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파리가 넓었겠죠. 그리고 어, 이파리가 넓고 햇빛을 많이 받는다고 봤을 때 잎의 부분은 성질이 차가운 성질과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꽃도 역시 하얀색을 피고 있다는 이야기는 꽃을 하얀색을 피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검정색 꽃이나 다른 붉은색 꽃이나 색깔이 있는 꽃이라 한다면 태양빛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하얀색 꽃 같은 경우는 하얀색은 빛을 반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을 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꽃이 뿌리에서부터 이제 그 뿜어 나오는 최종적으로 힘이 있는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흰색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또 흰색을 가지고 있는 이 꽃은 바로 이제 그 소화기 계통과 폐장의 계통을 같이 어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황이 더 효과가 있느냐, 울금이 더 효과가 있느냐? 강황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식품으로 많이 활용을 해오고 있고요. 울금은 이제 간담을 치료하는 간과 담과 그다음에 간과 담과 심장 쪽을 치료하는 쪽에 더 많이 사용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단 좀 아시고 자 그런데 이제 이 강황은 사실 강황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이 온대지방에서 잘 자랐을까 아니면은 이 중국에서도 동북 지역이라든지 하는 그런 지역에서 잘 자랐을까 아니면은 그 열대지방에서 잘 자랐을까라고 본다 한다면 그 강황 같은 경우는 열대지방이 이제 주산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황은 사실 카레의 주성분으로서 생광과 식물이거든요. 그리고 주산지 같은 경우도
열대성 기후 지역에서 잘 자랐었던, 그래서 인도나 파키스탄, 대만, 미얀마, 중국도 남쪽 쪽에 중국이죠. 중국 등에서 자라는데 해마다 약 80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생산되어지고 있는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강황은 크고 있고, 일본이나 이렇게 온대지방의 형태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자란 강황과 온대지방에서 자란 강황, 그리고 산간 지역에서 자랐던 그 강황, 그리고 중부 내륙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강황,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온대지방에서 자란 강황이 만약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열대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강황은 더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이파리로 본다 한다면, 입으로 본다 한다면 온대지방에서 자란 그 강황의 이파리에 비한다고 한다면 열대지방에서 자란 이파리가 훨씬 더 차가울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 더위에 견뎌내서 그 더위와 균형을 맞추면서 그 더위와 함께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 더위하고 붕짝이 맞는 차가움이 아니면은 그 이파리가 견뎌낼 수 없이 그냥 말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강황의 그 효능들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황은 일단 무엇보다도 어혈 쪽에 굉장히 좋다. 혈액순환 쪽에 좋다. 기가 울결돼 있는 기를 풀어주는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들의 어혈 쪽에 굉장히 좋겠는데, 이 어혈들이 일단 막히게 되어진다든지 어혈들이 있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통증이 심한 부위를 풀어준다. 우리 약선 기초이론에서도 배웠듯이 황제내경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차가우면 울결, 차가우면 울결되고, 울결즉 어떤 데가 있어요? 통하지 않는다겠죠. 울결즉 불통, 울결되면 통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불통즉 뭐라고요? 통하지 않게 되면 통증이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이 혈액순환을 더디게 하는 이제 어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가 막힌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기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통증이 심한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 그 달거리 월경 때에 통증이 심한 그런 경우는 기가 잘 돌지 않기도 하고 어혈도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통증이 유발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 강황이, 즉 카레가루가 굉장히 음식이자 곧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황에 대한 연구는 한 7,000건 이상 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는 뭐 몇 건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된다 한다면 강황의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 성분 중에서도 커큐민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상당히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게 되면 암 예방에 아주 좋다,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치매 예방과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강력한 소화제이면서 우울증의 효과도 있다, 당뇨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한 당뇨병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강황 성분은 굉장히 현대인들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강황 성분을 집어넣게 되면, 강황 가루 같은 것을 넣게 되어지면 고기의 잡내라든지 고기의 맛없는 부분이라든지 이걸 잡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레, 즉 강황 성분을 넣어가지고 강황 가루 같은 것을 넣어서 음식을 맛없게 하기는 참 어렵죠. 굉장히 또 맛을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약선요리 그 협회에서 보니까 그 약선요리 그 레시피들을 제출하는 거 보면은 이 강황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육고기를 그 이제 조리하는 그런 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 먹어보기에는 다 맛있어요. 맛으로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맛있고, 또 이 강황을 잘만 활용을 하게 되어진다면 성인병 예방, 그리고 노인병 예방, 그리고 부인병 예방, 부인병에도, 그리고 노인병에도, 그리고 항암, 즉 암 치료, 암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약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황을 우리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시중에 나오는 카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미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강황의 그 강황 순도 자체가 그렇게 이제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황은 강황 가루로 카레를 만들려고 하게 되지면 이제 다른 방식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강황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황은 몸이 허약하거나 지나치게 기가 허하다든지 혈이 허하다든지 하는 사람에게는 좀 조심하게 써야 되죠. 임산부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대부분 보면 카레나 강황가루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그 덮밥 형태로 먹다 보니까 양이 무지하게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근데 몸이 너무 허약하거나 기가 약하거나 혈이 약한 그런 경우라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그 강황을 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그냥 뭐 이 정도는 먹어야지 하면서 이런 식이 아니라 조금씩 좋은 것일수록 아끼면서 차근차근 조금씩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강황을 이용해서 쓰는 부분에 오비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황과 방풍, 당귀, 강활 등을 이제 물에 넣고 끓여서 탕을 만들어 먹게 되어지면 풍습성 관절염에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비라고 하는 건 이제 5가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오인데, 비는 이 풍습성 관절염을 이제 비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의 그 강말과 방풍과 당귀와 강월과 이제 물을 같이 집어 넣어 가지고 끓여서 탕을 한다. 이것을 이제 무비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카레가루를 만드는 경우에는 우리가 강황과 계피, 후추, 겨자, 생강, 마늘, 박하, 육두구, 칠리, 샤프란, 월계잎, 정향, 이란 기타 등등의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강황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나중에라도 혹시 이 카레가루를 정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서로 알게 되어지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황 캐비어라고 하는 이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비어라고 하는 게 이제 유산균 우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산균, 우리 그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다가 이 강황 이제 1티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잘 섞어서 먹으면 좋은데, 역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 요구르트에다 바로 넣어놓고 바로 먹는 것보다는 저는 한 달 정도는 놔뒀다가 먹으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먹는 것보다는
유산균에서 이 강황가루를 조금 더 발효시킬 수 있도록 해서 드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뭐 강황으로 주스를 만든다든지 강황으로 스프를 만든다든지 강황차, 뭐 강황으로 이제 그 우유와 함께 이제 같이 쓰는 뭐 황금 우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볼 수 있고, 강황을 약간만 계란하고 같이 해가지고 스크럼블 만들어서 먹는 것도 역시 계란에 그 뭐 계란 그 뭐 그런 있잖아요. 그 닭똥 냄새 뭐 이게 비슷한 거, 이런 것들도 강황가루가 아주 뭐 4분의 1 티스푼만 들어가도 되잖아요. 한 개당 조금만 넣어서도 해도, 많이 들어가야 약이 아니라니까. 이게 적당히 넣어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9번째로 강황 스무디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혹시 해보실 수 있으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황 뭐 들어가고 마카가루, 그다음에 코코넛 아몬드 우유라든지 코코넛 뭐 대마씨, 뭐 파인애플, 망고 약간의 후추를 넣어가지고 분쇄하면 스무디가 또 만들어지니까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황의 효능을 아까 제가 카레 만들 때 비법 이야기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백종원이 알려주는 맛있는 카레 만들기 비법 해가지고 있던데, 어, 괜히 생으로 먹지 마세요. 김호희 선생님, 생으로 먹어도 되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맵고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종원이 알려주는 맛있는 카레 만들기 비법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 양파를 오래 많이 볶는다는 게 첫 번째 비법이었어요. 그리고 양파를 오래 볶아가지고 단맛이 나오게 하는데, 이 양파가 옅은 캐러멜색이 될 때까지 볶고 난 다음에 후추를 넣고, 후추와 함께 볶아서 볶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강황가루를 넣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지면 백종원 씨가 이야기하는 정말 맛있는 카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카레 좋아하시는데 강황가루를 활용해서 카레를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강황과 울금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초두에 처음에 그림을 보면서 어, 근경과 줄기뿌리, 근경과 줄기뿌리는 이제 강황이고, 울금은 그 줄기뿌리에 붙어 있는 괴근이, 덩이뿌리가 바로 울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 꼭 그렇지 않고, 이 맛과 향과 자라는 환경도 다 다르다. 그래서 다른 식물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는 이것 뭐 그 강황과 울금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제 터메릭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강황과 울금을 수입을 하는 그런 업체 같은 데서는 또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강황과 울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황은 열대 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게 강황이고, 인도나 베트남 등지에서. 근데 울금은 이 한국과 일본 등의 이 원대성 대륙성 기후 지역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강황이 따뜻한 성질이면 울금은 서늘한 성질이고, 강황이 노란색이면 울금은 회색 또는 보라색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최소 2년 이상 재배해야 되고 1년 이하 단기 재배가 가능하고, 이런 차이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차이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뭐 1년 이하 단기 재배다, 저런 말도 틀린 말이고, 서늘한 성질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다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생장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다고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인도에서 자라고 있는 강황은 덩이뿌리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그 울금은 그 덩이뿌리만 있다, 이것도 역시 아닌 거고. 그러나 이제 강황이나 울금이나 보게 되어지면 모양새에서부터 이 덩이뿌리와 줄기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볼 만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연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외 논문이 약 5천 건 이상이라는데 실제적으로 한 7천 건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울금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일본 논문으로 한 100건 이상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튼 어, 그 강황이든 울금이든 간에 연구된 부분은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에서는 이게 줄기뿌리인지 덩이뿌리인지 그 구분하지 않고 그냥 터메릭이라고 이제 다 같이 통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들에 대한 효능이고 얘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추적을 해서 걔네들의 성질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뭐 이랬다고 해서 그 부분에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정희 선생님, 내일 아침 먹을 요구르트에 강황 섞어놨는데 맛없으면 제 책임이라고요? 아이고, 예, 제 책임입니다. 많이 안 넣으셨죠? 아주 조금만 넣으신다 한다면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짝짝짝 박수.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강황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구기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기자가 참 멋진 친구예요. 멋진 친구인지 아니 자자 들어갔으니까 여자일까요? 구기자. 아들인가? 아들 자자 쓴 아들인가? 남자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기자는 우리 보음제로서는 아주 대표적인 거죠. 꽃이 어떻게 생겼어요? 꽃이 보라색 꽃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술은 또 노란 수술을 또 지니고 있죠. 말려놓게 되어지면 저 상단에 있는 그 그림처럼 돼 있고 이제 한참 익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이제 뿌리의 껍질입니다. 뿌리 껍질. 그래서 이게 지골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기자 이파리와 구기자 뿌리는 다 같이 이제 그 약재로 우리가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골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훈 선생님은 강황 가루에 삼채를 섞어서 전을 부치셨어요? 섞어전 좋아요? 예, 참 우리 이기훈 선생님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아무튼 강황가루하고 삼채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전을 부쳐도 좋을 것 같네요. 삼채도 세 가지 맛이 나가지고 거의 조미료로 많이 쓰는 품목이다 보니까 조리할 때 삼채 가루 같은 걸 넣으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구기자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기자는 고추과에 속합니다. 고추꽃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고추꽃도 이렇게 생겼는데 고추꽃 같은 경우는 이게 밑으로 이렇게 줄렁드는 얘들이 좀 위로 달렸네요. 아무튼 밑으로 달린 꽃도 있고 위로 달린 꽃도 있는데 그 구기자는 고추과에 속한다. 그래서 생김새도 고추같이 생겼는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기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꽤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외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기자도 이 생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구기자가 제가 지금도 구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멋진 친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릴 건데 그 이야기만 쏙 듣고 난 다음에 수입사인지 국산인지 생각도 않고 값이 싸니까 홀라당 중국산을 산다든지 하는 부분에 그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만약에 중국산을 사더라도 이게 어느 지역에서 동북 지역에서 난 건지 아주 남방 지역에서 난 건지
아니면 중부 내륙 지역에서 난 건지 이 부분들도 여러분이 보시고 난 다음에 개의 성질머리를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 가지, 이파리, 꽃, 과육과 열매와 뿌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각각의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그 힘을 역시 키워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수입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구기자는 어디에 좋냐? 구기자는 보간신하고 강진골해요. 그러니까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면서 또 근골을 튼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근골을 강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간을 강하게 하면서 또 신장도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데는 구기자가 아주 좋은 거예요. 또 정을 보호하면서도 근골을 또 튼튼하게 하게 하고 갈증을 없애면서 폐도 윤택하게 하고 눈도 밝게 하면서 노화도 쇠약한 것을, 노화가 아니라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간과 신장의 음기를 보충해서 허리와 무릎이 쉬고 힘이 없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른거리고 야맹증이 있거나 눈물이 마르고 그 다음에 백내장에 이런 증상이 있게 되신다면 구기자가 딱입니다. 구기자 딱이에요. 구기자 아주 좋아요. 구기자 끝내줘요. 여러분들 구기자가 뭘 구기고 있냐 그러지 말고, 구기지 마라 그러지 말고, 일단은 간과 신장을 보호하면서 또 정을 보호하면서 근골을 튼튼하게 하면서 갈증을 예방하고 폐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밝게 하면서 쇠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에는 딱이다. 완전 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구기자 구겨놓고 이걸 꼭 보셔도 돼요. 딱 접어놓고 보셔도 됩니다. 구기자. 그리고 이명 증상이나 이농 증상,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귀에서 농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신장이 약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신장의 음기가 약해졌다는 이야기고, 암으로 인해 가지고 뇌열이 있거나 방사선 치료 후에 또 역시 효과가 좋고, 폐결핵이나 소갈병에도 좋고, 음기가 약해가지고 음기가 없어서 열이 위로 치솟는, 열이 왕성한 이런 부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이나 만성간염이나 지방간에도 역시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장복하게 되지면 어떠느냐? 늙지를 않아. 피부가 팽팽해서 그냥 아주 그냥 100살이 먹고 200살이 먹고 300살 먹어도 피부가 탱글탱글하니 그냥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기자를 꼭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구기자를 완전히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바랍니다. 넌 내 거야. 너 나와 함께 인생을 한번 같이 가보자. 구기자, 너 내 속으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내가 좀 대줘. 나 좀 약해. 간장과 신장도 약하고 허리와 무릎도 약하고 머리도 어지럽고 눈아프 아른거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에서는 그냥 쇠소리가 들리는지 새소리가 들리는지 물소리가 들리는지 자꾸 그러니까 너 내 속에 들어가서 이딴 거 다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기자를 좀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기자와 돼지간을 쓴다든지 레몬을 쓴다든지 앵두를 쓴다든지 딸기를 쓰면 참 좋습니다.
권재 선생님, 사실 근데 저 구기자, 어, 그, 그렇게 자주 먹지 않은데, 이번에 이제 강의를 또다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실천을 못 하면서, 이거, 이래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항상 실천을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고 있는 한, 저는 더 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젊어질 거니까 저를 못 알아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기자는 결명자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간이 맑아지면서 또 눈이 밝아지고 잠두하고 같이 쓰게 되어지면 역시 간이 맑아지면서 이제 불이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저 완전 자비판이에요. 사실 그 떳떳하기 위해서 이 입으로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김홍여 선생님처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김홍여 선생님 만나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이 제 입속에서 이렇게 막 맴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나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이버섯과 같이 쓰게 되면 구기자를 은이버섯과 쓰면 미용 효과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와 같이 쓰게 되어지면 또 신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고요. 영지버섯과 사용하게 되면 또 보관신하면서 혈지방을 내리기도 하고 홍삼과 같이 쓰게 되어지면 이제 음기를 보충하면서 또 신장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기를 이롭게 하고 혈을 키우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정과 쓰게 되어지면 전기를 자양시키는, 전기를 키우는 작용을 하겠죠. 토끼고기하고 같이 쓰게 되어지면 머리가 어지러움증을 없애고 이명 증상을 없앱니다. 그리고 대추하고 쓰게 되어지면 보기하면서 혀를 키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갑오하고 쓰면 이 자라하고 같이 쓰게 되어지면 보신하면서 강정하면서 연년수수하게 익수하게 되어지는 그 무병장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라하고도 같이 써도 구기자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구기자하고 같이 써서 상당히 모든 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상심자 오디하고 같이 쓴다든지, 오디하고 같이 쓰면 눈이 밝아지면서 머리가 새까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피부 보호하는 부분, 피부가 아주 좋아지게 되고, 용화윤곽하고 같이 쓰면은 비장을 보호하면서 신장을 이롭게 하고, 기를 이롭게 하면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연자와 함께 쓰게 되면 열을 내리면서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누테인만 먹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누테인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 구기자를 드시란 말이에요. 누테인은 이제 그 화학 제품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자연에서 추출한 순수 이제 유기농 누테인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비싸니까, 그리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돈만 있으면 다 구하지만 돈만 있어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간절해야 구해지는 거예요. 포도하고 같이 쓴다든지, 국화하고 같이 쓴다든지, 백합하고 같이 쓴다든지, 그리고 즉어하고 같이 쓴다든지, 결명자, 그 다음에 잠두가 두 번이나 나오네. 그 다음에 은이도 두 번이나 나오네.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삭제한다는 게 삭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구기자하고 녹차하고는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녹차하고 같이 쓰게 되어지면 몸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기자 꽃 예쁘죠? 구기자 꽃 예뻐요. 보라색 꽃들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권준 선생님, 나날이 눈이 침침하고 누테인을 몇 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화학 제품 누테인을 먹을 경우에 몸이 더 처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기자 같은 경우로 드시면은 참 좋지 않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 구기자는 이제 열매, 근피, 이파리 이 부분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들을 이제 다 달라요. 다 쓸 수가 있는데 열매 부분과 근피를 뿌리의 그 껍데기죠. 그러니까 지골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골피는 우리가 저 다음 또 약재료 편에 하다 보면 지골피 또 따로 나와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주로 이제 그 폐의 열들을 다스려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데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구기자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니까 이 구기자로 디톡스 쪽에 그 겨냥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폐 쪽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시고 그러나 이제 이게 그 열매의 과육과 열매의 씨앗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배운 이 구기자 같은 경우는 보간신하고 강진고라면서 명목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본다 한다면은 뭐 평소 이제 비장이 허약해서 이제 변이 묽은 사람이나 오랫동안 설사를 한 사람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갑게 먹어서는 안 되고 조금 드시더라도 따뜻하게 해서 그리고 따뜻하게 하는 정도 같은 경우도 이 슬로우 쿠크 같은 경우에다가 차로 넣어놓고 난 다음에 한 24시간 이상 동안 충분히 약한 불에서 꾸준히 우려내게 되어지면 그 자체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차가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구기자하고 생강이라든지 이걸 그리고 생강 대추를 한꺼번에 같이 집어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기자를 넣어서 백숙을 만들고 구기자로 술을 담그고 구기자와 함께 돼지고기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구기자와 함께 거북이탕을 쓰는 방법이 또한 있겠습니다. 본초경 집주에 보게 되면 구기자는 정기와 음도를 강성하게 한다. 신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게 되어지면 이 음도가 강해져요. 음도가 강해집니다. 이 음도는 이제 남자나 여자의 이제 성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강하게 만든다. 당액 본초에 보게 되면 갈증과 신장병으로 인한 이제 수종들을 치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구기자 같은 경우는 고대부터 아주 굉장히 이용되어지는 식품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열을 내리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간을 맑게 하는 혈당을 낮추면서 간을 또 맑게 하는 열을 내리는 그런 부분. 그래서 구기자에 대한 전설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구기자 전설에 가면 이 노나라 때에 한 관리가 민정을 살피려고 그 인정을 살피고 이제 조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하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신 거예요. 어떤 광경이냐면 15에서 한 16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해초리를 들고는 머리가 희고 치아가 거의 없어 이빨 다 빠진 이 수염이 한잔한 80에서 90 정도 된 노인들을 이 해초리를 들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은 이제 도망가면서 잘못했다고 막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리가 그걸 보고는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이제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15에서 16살 정도 돼 보이는 소녀한테 가가지고 야놈아, 너 어째서 이 노인을 이렇게 그 괴롭히냐? 이 노인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그 노인을 때리는 거냐 하면서 호통을 친 거야. 그랬더니 이 15에서 16좀 되어버린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더 걸작이에요. 이 녀석이 바로 내 증손자요.
내가 이놈한테 그렇게 이걸 좀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고 이렇게 늙어 빠져가지고, 늙어 빠졌다는 단어 잘못 사용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늙어서 이빨도 빠지고 또 이렇게 머리도 휘어지고 이게 힘도 없고 하는 것을 봐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는, 예, 이제 이 관리가 그러냐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느냐 하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약재가 있는데 이 약재를 평생 먹었더니 이렇게 젊어집디다. 그리고 이 아들놈은, 이 증손자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꿀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이 관리도 이제 집에 돌아가서 실제로 그렇게 실천했다고 합니다. 실천. 그래서 이제 알고 보았더니 이 소녀의 나이가 372살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구기자 같은 경우는 봄에는 구기자 이파리를 천정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늘이 내리는 아주 정갈한 에, 그런 식물이라는 거죠. 여름의 꽃은 장생화요, 가을의 열매는 구기자요, 겨울에 뿌리는 지골피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봄에는 천정초를 먹는 게 좋고, 여름에는 꽃을 따먹는 게 좋고, 가을에는 구기자를 먹는 게 좋고, 겨울에는 지골피, 뿌리의 껍데기를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한 200일 정도만 먹으면 신체가 엄청 건강해지고, 360일을 먹으면 어린이와 같이 젊어져서 안 늙어. 그냥 안 늙어. 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팽팽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부도 탱글탱글해지고 그냥 겁나 좋아. 딱 좋아. 아주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구기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2학년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구기자로 구중구포한 것을 선물을 해 주셔가지고 그걸 차로 먹었는데 참 맛있대요.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좀 중독성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중에 있는 것들을 또 구입을 해가지고 또 이제 먹어봤는데, 아무튼 다른 것하고 좀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어도 괜찮고 그러더라고요. 노현진 선생님, 배가 아파서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아무튼 늦었지만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라이브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편집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처음부터 잘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옛날 진도 북삼리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뭐냐면, 옛날에 식량이 부족하던 때에,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사람이 늙으면 좀 빨리 죽어주기를 바랬었나 봐. 근데 사람이 늙어도 죽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이 죽기는커녕 200년, 300년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마을에 이렇게 노인들이 넘쳐나는 것을 두고 이 마을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라고 딱 봤더니 그 결론은 뭐냐면, 동네에 이 구기자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구기자 고목나무가 샘물 사이로 이렇게 뿌리를 뻗어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물에 구기자의 뿌리가 젖어 있어가지고 그 샘물 자체가 약수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약수를 먹고 계속 살다 보니까 200년, 300년,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헛개나무 밑에다가 술을 담궈 놓으면 술이 그냥 다 맹탕이 돼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기자 구목나무의 뿌리가 늘 먹는 샘물에 담궈져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구기자가
그 샘물을 빨아들였다가 또 하늘의 기운을 통해 가지고 또 그 하늘의 기운을 또 그 뿌리로 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구기자 물이 된 거지. 엄청나게 그 자체가 보약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나무를 하나 키우더라도 이런 나무를 키워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돗물로 그냥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물을 먹고 사느냐, 어떤 물을 쓰고 사느냐,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 구기자를 사계절로 이제 다 쓰는 것이 좋은데, 구기자를 가지고 겨울철에는 이제 죽을 끓여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여름철에는 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차로 끓여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할까요? 자, 아이고, 부지런히 달렸는데 이제 저 뭐죠? 그 구기자, 천패모 두 개 했나요? 구기자하고 천패모를 했습니다. 다른 건 또 안 했죠? 우리 구기자하고 천패모만 한 것 같은데. 구기자, 또 울궁 있구나. 울궁, 강황, 구기자, 강황, 그 다음에 천패모 세 가지를 지금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화를 보는데, 우리가 국화를 어디에 씁니까? 주로 이제 관상용으로 많이 쓰고, 기껏해야 국화를 가지고 뭐 축제를 한다든지, 국화를 가지고 국화차 정도가 뭐 대수인 것처럼 사실은 쓰는데,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이제 이 국화꽃을 가지고 어떤 음식 개발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사이트를 한번 싹 뒤졌던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가장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이제 미식결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하고 몇 군데를 뒤져봤더니, 공개되어 있는 국화를 이용해서 공개되어 있는 레시피가 3,000가지가 넘더라고요. 3,000가지가. 엄청나죠? 이게 중국의 이 국화 사랑은 곧 약선 사랑이에요. 약선 사랑. 저는 국화를 가지고 그렇게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 있을까? 참 놀랐는데, 뭐 3,000가지가 넘는데, 뭐 예를 들면 비빔밥이다 그러면 비빔밥을 한 100가지 이상 되고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그 국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400가지 정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국화꽃이 이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국화가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국화를 집어넣어서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국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권정희 선생님처럼 몸이 좋으니까 그래서 했겠지만, 몸이 도대체 어떻게 좋냐? 자, 지금부터 그러면 그 국화가 어떤 부분이 좋은지 우리가 한번 또 파봅시다. 자, 국화는 고혈압과 이 간에 열이 있을 때 적합한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해독 능력이 뛰어납니다.
간을 보호하면서 눈을 밝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래서 또 이걸 장복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노화를 방지하게 되어지고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심혈관의 혈액순환을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차 하게 되면 녹차만 막 이렇게 찾고 또 찾는데, 사실은 녹차보다도 국화차 같은 경우가 맛이 평이하면서도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간과 눈을 밝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결명자와 국화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될 때 눈이 밝게 하는 데는 루테인 처리가 나라는 이야기예요. 루테인. 그러니까 아까 눈을 또 밝게 하는 게 또 뭐가 있었어요? 구기자 있었잖아요. 구기자. 그러니까 구기자하고 국화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결명자하고 야네들을 이렇게 세 녀석을 딱 끌어 모아놓고 쫙 작당을 하게 되어지면 누테인은 부끄러워서 눈을 못 뜰지도 몰라요. 누테인은 국화하고 이 그 구기자하고 결명자를 딱 마주치는 순간 눈이 멀어버릴지도 몰라. 아무튼 그러니까 모두 다 간을 보호하고 간을 보호하면서 해독하는 능력을 가지고 국화나 결명자나 구기자가 바로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국화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을 하실 부분은 눈을 밝게 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의 간과 함께 요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안과 질환에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뛰어넘었는데 국화의 그 뿌리하고 국화의 줄기하고 국화의 잎하고 이런 부분 각각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화의 잎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새순으로 윗도막에 자라는 그런 그 꽃이 그 이파리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막 돋아나서 야들야들하니 부들부들한 그러한 이파리 같은 경우는 살짝 데쳐가지고 이 쓴기를 좀 빼고 난 다음에 나물로 사용을 하게 되지면 역시 어지러움 증상에 그리고 두통에 아주 좋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세미하고 같이 쓰게 되어지면 그 유분이 많은 피부와 주근깨를 치료하는 데 좋고요. 박하와 함께 같이 쓰게 되면 열을 내리고 더위를 해소하고 해독작용과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좀 빨리 갈게요. 자, 약선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제 국화차와 국화죽, 국화감초탕, 국화현매금, 그 다음에 국괴 녹차은, 국화결명적차, 국화죽,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시간 나실 때 차분하게 하나씩 보시고요. 제가 조금 더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빨리 나가는 부분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화 설리 우유탕. 설리는 그 배라고 했어요. 배. 국화와 배와 우유를 같이 사용을 해서 하는 거고, 결명자 국화죽. 결명자 국화죽에 구기자 들어가도 누가 절대 욕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결명자, 구기자, 국화,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끓여 먹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그 구기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구기자 죽을 끓인다든지 국화 죽을 끓인다, 결명자 죽을 끓인다든지, 국은 죽 같은 경우는 가을과 겨울 쪽에는 죽 형태로 끓여서 먹는 게 좋고, 봄과 여름 쪽에는 뭐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봄과 여름에는 차 형태로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어요. 본초 강목에 보게 되면 국화수는
채소로 사용하고, 잎은 먹고 꽃은 음식에 넣을 수 있으며, 뿌리는 약으로 사용하고, 낭은 베개로 이용하며 우려내서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화 지금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봤었던 것이 구기자였고, 조금 있다가 백합 다음으로 제가 결명자를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또 결명자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하실 때, 수업을 하는 동안에 국화, 구기자, 결명자, 이 세 가지는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다 보관신하는 능력이 있고, 또 항노화 작용이 아주 풍부하고 근고를 튼튼하게 하는데 다 효과를 발휘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시간 11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쉬지 않고 백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합입니다. 백합은 또 여러분들한테 그냥 강요하고 싶어요. 백합. 폐를 촉촉하게 하면서 부인과 질환에 더더군다나 신경쇠약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때 백합을 여러분들에게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싶습니다. 10번 구원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백합. 물론 이제 이런 그 나리꽃 뿌리를 최고로 칩니다마는 하얀 백합 뿌리도, 식용 백합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씁니다. 그러나 이제 나리꽃 백합이 조금 더 이제 힘이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단 백합을 떠올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먼저 폐를 촉촉히 적셔주는 윤폐작용, 그래서 기침을 멈추게 하는 작용,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 그러면서 중초를 보호하면서 기운을 이롭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백합 죽이죠. 여러분들 백합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 백합죽 같은 거 끓여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조개 백합 말고 지금 나리꽃 하얀 백합꽃 뿌리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가장 크게는 윤폐작용이에요. 폐를 촉촉히 적셔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기침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의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그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거의 이제 수입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뭐 한 200g에 5,000원 미만 정도 되니까, 그럼 200g이면 엄청 오래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구입을 해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드시면 되고, 바로 쓰기보다는 중국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물에다 담궈 놨다가 좀 식고 난 다음에 약효가 좀 빠져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물에 담가 놨다가 깨끗이 씻어서 사용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폐작용을 해가지고 그 기침을 멈추게 하는 작용도 크지만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크다. 스트레스, 뭐 산후 스트레스라든지 직장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놈을 막 죽이고 싶다든지, 막 어떤 놈을 아니고 막 패고 싶다든지, 짜증이 막 그냥 그 이빠이로 막 있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역시 백합이 그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정신이 안정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하는데, 이 안정 자체의 부분이 어디냐면 사실은 폐하고 관련된 그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히히 막 웃고 다닌다든지,
막 한다고 한 다음에 심장 쪽이 걷잖아요. 근데 신경쇠약으로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는데 막 성질을 낸다든지 막 무서움에 떨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 말고 막 슬픈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우울한 거야.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경쇠약, 그런 히스테리, 그런 정신적인 불안 초조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의 증상에 훨씬 더 이 백합이 효과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심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증상에도 역시 이 백합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합을 백부하고 쓸 때, 백급이라고 하는 거라고 쓸 때, 계란 노른자 쓸 때, 소맥과 대추, 감초하고 같이 쓸 때, 이런 효과들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정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약선 요리를 뭘 갖고 만들까 이게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그 대추 씨앗을 볶아가지고 정신 안정제로 쓴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이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이 백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백합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혹시 주위에서 그리고 또 내가 마음이 울적하고 하게 되면 또 이 백합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합하고 저 뭐냐 죽순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연근하고 같이 쓴다든지 구기자하고 같이 쓴다든지 현미하고 같이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라한과하고 같이 쓴다든지 녹두하고 같이 쓴다든지 용안육, 연자, 도인, 배, 은이버섯, 그 다음에 계란, 뭐 근채 있죠. 그 다음에 모려, 그 다음에 그 죽순이라든지 은이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쓰게 될 때 각각의 다른 그 부대적인 효과를 발휘하는데 역시 그 부분은 바로 이 윤폐나 기침을 멈추게 하는데 정신을 안정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더 특별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합을 돼지고기나 양고기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쓰게 되어지면 몸에 잘 받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그 부분은 이 백합죽을 참 권해드리고 싶어요. 백합죽, 백합음이나 백합탕이나 이런 부분은 백합 자체가 별 맛이 없으니까 큰 그 기대를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백합죽을 끓인다든지 백합하고 배즙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백합하고 이 산약을 같이 사용을 해서 하는 백합 산약죽을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 체력을 보강하면서 그 오랫동안 그 감기를 달고 있으신 분들 특히 호흡기 계통이 약한 경우에는 백합 산약죽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합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일화자 본초에서는 보게 되면 안심정담하고 익지하고 양오장 작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그러면서 정신병으로 울고 미쳐서 소리 지르며 무서워하는 증상이 있을 때 백합이다. 우리 저 우울하고 그러면 꽃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꽃 중에 백합만큼 그 자태가 거시기한 거 없잖아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우울한 증상들을 살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대적인 연구에 의하게 되면 이 백합을 삶아 먹게 되면 위장병과 간병과 빈혈 등의 효과도 있다. 이렇게 항암 작용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명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명자입니다. 결명자.
결명자 하게 되면, 명자 하게 되면 뭐 떠오르겠어요? 구기자도 떠오르라겠죠. 예. 구기자, 결명자, 또 뭐가 있었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뭐? 구기자, 결명자, 또 있잖아요. 세계 이야기한 거, 국화. 그쵸? 홍민수 선생님, 역시, 김홍현 선생님도 국화라고 했는데, 국화, 결명자, 또 뭐 있다고요? 다 저 문자로 한 번씩 치세요. 국화, 결명자, 구기자. 국화만 쓰지 마시고 국화, 심표, 결명자, 심표, 구기자 이 세 개 한꺼번에 다 쓰시라고요. 그게 외우게. 이 세 가지는 보간신하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눈을 밝게 하는데도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삼총사를 만들어도 되셔요. 그래서 이 삼총사를 가지고 봄과 여름에는 뭘로 해 먹으라고요? 봄과 여름에는 차로 끓여 먹고, 가을과 겨울은 뭐 해 먹으라고요? 예, 맞습니다. 죽 끓여 먹어라. 죽 끓여 먹고 뭔 힘이 난다고 자꾸 국 끓여 먹으라고 하냐. 그것이 아니고 자관 죽을 끓여서 먹게 되어지면 보간신 강진고라면서 눈이 밝아지고 노화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팽팽해져 가지고 그냥 늙지를 않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연년 익수합니다. 그래서 무병장수의 길이 열릴지도 몰라요. 이 삼총사를 잘 다스리면, 삼총사하고 친해지면, 그냥 엉뚱하게 막 사람을 배신하고 그냥 그 조금만 하면 뒤에 가서 험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 구기자하고 결명자하고 국화하고 친해지면 좋습니다. 물론 이규현 선생님 오미자도 같이 친해지고 싶은가 본데 이 오자환 같은 경우에 구기자, 결명자, 그 오미자, 뭐 또 뭡니까 여정자, 그 다음에 복분자, 자자 들어가는 친구들을 하게 되면 또 역시 보관신하는 부분이 강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결명자, 국화, 구기자를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뭐 원맨쇼를 하네. 이제 여러분들 얼굴 안 봐도 여러분들 이제 그 문자만 봐도 이제 작두가 타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결명자는 도대체 어떤 놈의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명자는 간에 열을 내리고 눈을 밝게 한다. 간에 열을 내리면서 눈을 밝게 한다. 간을 보호한다. 담을 잘 흐르게 한다. 기침을 멈추게 한다. 혈압을 낮추면서 심장을 강하게 한다. 그래서 고지혈증과 고혈압 환자에게 아주 적합하고 습관성 변비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습관성 변비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결명자가 좋겠다. 결명자하고 국화하고 합하게 되어지면 눈이 붉은 거, 그러니까 그 충혈된 것들과 눈에 종류 같은 거, 눈에 이렇게 눈곱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게 되고, 결명자하고 구기자가 같이 쓰게 되면 간을 맑게 하면서 눈을 맑게 한다. 그 자소자하고 같이 쓰게 되어지면 고혈압의 예방에 좋겠다. 결명자를 그 약선에 응용을 하게 되면 결명강압죽이 있고 국화 결명산사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화 결명 산사체의 같은 경우에는 이 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산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고기를 먹어서 이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든지 하는 사람이란다면 간과 신장을 키우면서도 눈을 생각하면서도 다이어트까지 고려한다면 국화 결명 산사차가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산사 같은 경우는 혈지방을 내리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혈지방을 내리는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현 선생님 뭐 좋은 거 다 드시는 것 같네. 뭐 달의 물도 먹어보니 좋다고 말씀하시고 뭐 그냥 물도 좋을 텐데 그냥 물만 먹어도 좋은데 거기에 달의 물을 또 드셨으니 뭐 근데 저 그 홍화씨 좀 구해가지고 어떻게 드시고 계셔요? 빨리 뼈가 붙으셔야 될 텐데 뼈가 홍화씨 먹고 뼈가 붙게 되어지면 절대 그 부분은 다시 안 부러진대요. 다른 부위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그 옆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거긴 절대 안 부러. 그만큼 강하게 붙은대요. 너무 강하게 붙어서 이제 문제라고 하니까 그 홍아 씨 같은 경우도 적당하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지나친 건 부족함만 못합니다. 예, 그게 진리예요, 진리. 자, 또 결명자차가 있습니다. 결명 다시마탕이 있고 현미 결명자 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 결명자 죽이 있고요. 국화하고 결명자 잘 따라다니죠. 그러다 구기자 붙인다 해서 절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호하고 결명자를 같이 씁니다. 이건 이제 간이 울결된 것을 그냥 확실히 풀어보겠다는 이야기. 시호는 이제 간의 울결을 풀어주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약재이기 때문에 시호 결명자 약죽이라고. 근데 시호는 엔간해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이제 안 파는 약재 중에 좀 약성이 강해서 독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결명자만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명자를 우린 물에다가 그 커피를 타 먹잖아요. 프린 커피 말고 그냥 커피 타 먹으면 쓰기만한 커피가 구수하면서 상당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커피를 그냥 프린 커피는 원래 안 마시지만 이제 그냥 그 커피 쓰디 쓴 커피 먹을 때 보면 그걸 결명자 우린 물에다가 같이 타 먹으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마십니다. 산사 결명자 차도 역시 있죠. 산사도 역시 혈지방을 내리면서 여러분들 아까 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든지 늘 그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라 한다면 산사 결명자 차가 되겠고 도인 결명자 밀차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도인은 폐 쪽이 안 좋은 경우에 폐 쪽이 안 좋은 경우에 도인과 결명자를 써서 거기에 우를 같이 쓰는 경우죠. 결명자 복밀금이 있고 자명차가 있고 그다음에 국이 결명자 국사 결명차 이렇게 또 있겠습니다. 16번째는 뭐 이렇게 있고 결명자 뭐 가지차도 있고 결명자 녹차도 있고 구기자 결명자 종류가 여러 가지죠. 결명자 복밀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화 결명죽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명자 그 대추 구기자 집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늘 이 구기자에 대한 부분들 또 국화에 대한 부분들 결명자, 구기자 열심히 지금 따라오셨는데 거기에 또 강황도 하셨고요, 폐모도 하셨고, 근데
대동소이하게 이제 폐 쪽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간과 신장에 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저는 가장 여러분에게 도드라지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명자하고 구기자하고 국화 이 삼총사를 조금 더 유념해 보시라. 그 삼총사하고 좀 친해 보시라. 결명자하고 구기자하고 국화에게 어떤 비밀을 만들어 보시라. 결명자한테 속닥속닥 해보시고 구기자한테도 속닥속닥 해보시고 국화에게도 나 이런 비밀이 있어, 나 이런 거 있거든 그러면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맺으시고 그 친구들과 함께 아주 거룩한 비밀, 거룩한 속삭임을 만들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 친구들과 그리고 이 약선 분초학 시간에 이 약초들과 거룩한 속삭임을 남기시라고 제가 음악을 하나 선사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